해석학원 9주차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주에 봤었던 중간고사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의 답은 얘는 거짓, 참, 거짓, 참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해보면 제가 다 자세하게 풀지는 않을 텐데 우선은 첫 번째 문제는 칸토어 티오렘이랑 연관이 있죠. 칸토어 티오렘은 어떤 얘기였냐면 어떤 집합이 있을 때 그 집합의 파워셋을 생각을 하고 이제 파워셋을 생각을 하면은 온투 맵이 존재하지 않는다였죠. 그래서 제가 저 티오렘이 몇 점 몇이었는지를 한번 적어 보면 티오렘 1.6.2가 있었습니다. 어떤 셋이 주어지더라도 어떤 F에서 A에서 PA로 가는 이 파워셋으로 가는 온투 맵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수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은 자연수에서 자연수의 파워셋으로 가는 온투 맵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만약에 카운터블이라고 가정했으면은 원투원 온투 맵이 존재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온투 맵이 존재했어야 되는데 온투 맵이 이제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모순이 되겠죠. 그래서 카운터블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여백이 조금 없으니까 좀 밑에다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그래서 문제 1번에 1번은 거짓이었고 왜 그러냐면 티오렘 1.6.2에 있는 칸토어의 정리에 따르면은 온투맵이 존재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 문제는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 플러스 n분의 1에서 1 마이너스 n분의 1 이제 요 집합인데 요 집합의 하나하나 얘네들을 in이라고 살펴보면 in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어서 마이너스 1에서 살짝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1 플러스 n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이 돼서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의 안쪽에서 채워가고 얘도 오른쪽에서 채워가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과 1을 이제 포함하지 않는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오픈 셋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0에서 1까지 얘가 이제 닫힌 집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닫힌 집합이 되려면은 그래서 얘는 참이고 그래서 얘가 닫힌 집합이 된다라는 얘기는 만약 닫힌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순을 찾아줄 수가 있냐면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무리수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어떤 유리수열들이 존재하는데 어떤 유리수열이냐면 요 R로 수렴하는 어떤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근데 얘는 무리수니까 이제 원래 집합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클로즈 셋이면은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포함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포함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고 4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 클로저에 대한 어떤 성질인데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성질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거는 연습 문제에 있는 거를 보고 냈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3.2.11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금방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면 우선은 양쪽 집합이 같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양쪽 방향이 이제 포함 관계를 증명을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쪽 방향의 이제 포함 관계를 살펴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리밋 포인트들을
다 모아놓은 거는 닫힌 집합입니다. 그렇죠? 리밋 포인트들을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죠. 리밋 포인트들을 이렇게 어떤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집합의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는 닫힌 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뭐 L이라고 하는 얘를 A합 집합 B의 모든 리밋 포인트라고 하고, 비슷하게 LA와 LB를 이제 각각에 대해서 A랑 B의 리밋 포인트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집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 먼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리밋 포인트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A합 집합 B랑 뭐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그 클로저 빼면은 뭐 이런 게 돼서 결국 얘는 A합 집합 B에다가 이거의 리밋 포인트 L A합 집합 B를 한 거고, 얘는 A합 집합에다가 A의 리밋 포인트 B 합집합 B의 리밋 포인트.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얘네 두 개가 서로 이제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쪽 방향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반대쪽 방향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보여야 되는 거는 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걸로 이제 양쪽 방향의 포함 관계를 보면, 그래서 x가 a 합집합 b의 리밋 포인트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xn이라고 하는 수열이 존재해서 얘는 a 합집합 b에 들어 있고 xn이 x로 들어갑니다. 근데 xn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얘는 반드시 리밋은 a 합집합 b a의 리밋 포인트이거나 b의 리밋 포인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면 얘가 어쨌든 xn이 a에 들어가 있거나 b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 수열을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 수열이냐면 a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니면은 뭐 비슷하게 뭐 예를 들어 y라고 표현을 해보면은 b에 들어가 있는 거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운이 좋아서 a 합집합 xn이 a 합집합 b에 있는데 전부 다 a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부 다 b에 있을 수도 있고, a랑 b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xn이 x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수열을 생각을 해도 전부 다 x로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이 경우이면은 어쨌든 여기에서도 xnk가 x로 수렴을 할 거고 여기에서도 ynk가 x로 수렴할 거니까 x는 a의 리밋 포인트이거나 뭐 b의 리밋 포인트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반대 방향도 생각을 해보면은 a 합집합 b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여야 되는데, 결국은 a의 리밋 포인트와 b의 리밋 포인트를 합친 게 a 합집합 b의 리밋 포인트에 들어가느냐 하는 얘긴데, 뭐 x가 a의 리밋 포인트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뭐 당연하게도 xn이 a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수열이 존재해서 xn이 x로 수렴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x가 a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a가 a 합집합 b에 들어가 있으니까 xn이 a 합집합 b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a 합집합 b에 있는 어떤 수열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x로 수렴을 한다. 이러면은 이게 바로 x가 a 합집합 b의 리밋 포인트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밋 포인트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니까 a 합집합 b의 클로저랑 a 클로저 합집합 b의 클로저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액시옴 오브 컴플렉스를 이용하지 않고 모노톤 컨버전스 티오렘마를 이용을 해서 네스티드 인터벌 프로퍼티를 증명을 해보자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in을 an, bn이라고 놓으면은, 그러면은 in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A에는 왜냐면 얘가 이렇게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A에는 증가하고 B에는 감소해요. 근데 얘가 뭐 A1, 뭐 B1, A2, B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감소하고 근데 A에는 증가할 뿐만 아니라 뭐 B1으로 눌려 있어요. 왜냐면 A들은 어쨌든 절대로 B들을 넘을 수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Bn도 줄어들고 있긴 한데 로어 바운드가 존재하죠. 그렇죠? A1으로 존재하죠. 그래서 얘도 바운디드예요. 그래서 AN도 어디론가 수렴을 할 거고 BN도 어디론가 수렴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AN은 항상 BN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오더 리밋 티오렘이 있어서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AN이 항상 BN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거의 극한값도 이런 대소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면은 우리가 A가 모든 n에 대해서 in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in, bn이니까 an, bn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는 an에 대해서 얘가 항상 요거를 만족한다라는 얘긴데 요게 성립하는 이유는 an은 왜냐면 an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an은 항상 a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렇죠? 왜냐면 an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a로 수렴한다. 그럼 a를 넘어설 수는 없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a가 bn보다는 항상 작은데 얘가 항상 요거를 만족하니까 그래서 이거로부터 an이 항상 bn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n의 리밋은 항상 또 bn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요거를 만족을 하니까 그러면 이 얘기가 뭐냐면 a가 모든 in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얘는 in들의 교집합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공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 수가 있고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요거는 어떤 xn이라는 수열이 L로 수렴을 할 때 이거의 평균으로 만든 n분의 x1 더하기 xn까지가 여전히 L로 수렴을 하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연습 문제나 아니면은 잘 검색을 하셔서 한 번쯤은 이제 고민해보고 풀어 보셨을 텐데yn에서 l을 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n분의 x1 빼기 l 해서 xn 빼기 l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xn이 어쨌든 l로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얘도 이제 0으로 갈 것 같죠. 그렇죠? 근데 xn이 l로 수렴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주어진 엡실론이 있을 때 어떤 라지 n이라는 자연수가 존재해서 n이 요 라지 n보다 크면은 xn-l이 엡실론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n이 라지 n보다 클 때 얘가 작아지는 거니까 여기서도 얘를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n분의 x1 마이너스 그냥 절대값을 다 안쪽으로 넣어서 l부터 x n-l까지 그리고 n분의 xn부터 자리가 좀 좁으니까 밑에다가 그러면 yn-l은 n분의 x1-l부터 x의 n-1의 l까지 나눠주고 n분의 xn-l부터 xn-l까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은 괜찮아요. 왜냐면 분자에 있는 게 전부 다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그럼 엡실론이 총 몇 개가 있냐면 n 플러스 1개만큼 있을 거고 얘는 이제 엡실론보다 작아질 거니까 왜냐면 n이 그래서 얘는 이제 괜찮고 그럼 이제 문제는 앞쪽에 있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얘가 그래도 그럼 얘는 엡실론보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이미 엡실론보다 작아졌고 이제 앞에 있는 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 분자가 줄어들지는 않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바운디드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떤 정해진 숫자를 이제 n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도 이제 0으로 잘 가겠죠. 그래서 요 과정을 제가 뭐 간단하게 적긴 했는데 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좀 적어 보면은 요런 라지 n에 대해서 우리가 m이라고 하는 애를 뭐 이게 맥시멈이라고 적어도 되겠죠. 저 x1-l부터 xn-1에 얘를 뺀 거, 얘라고 정의를 해주면 얘 당연히 이런 거를 어차피 유한계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정해줄 수가 있고, 뭐 어떤 또 n2가 존재해서 자연수 n2가 존재해서 뭐 이렇게 해도 뭐 n분의, 그러면은 제가 n-1에 m개가 있고 얘가 엡실론보다 작아지게 해줄 수가 있죠. n이 뭐 n2보다 크면. 그래서 얘네들은 뭐 얘도 앞에 있는 것도 엡실론보다 작고 뒤에 있는 것도 엡실론보다 작아서 뭐 0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있는 거는 xn이 수렴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평균이 수렴한다라고 해서 원래께 수렴을 하겠는가? 그러면 얘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발레를 다 잘 찾으셨는데 xn을 -1의 n제곱이라고 두면은 얘는 당연히 수렴하지 않죠, 그렇죠? 근데yn은 뭐 n분의 x1 더하기 xn으로 정해져 있는데 n이 만약에 짝수면은 그냥 0이죠, 그렇죠? 왜냐면 홀짝이 번갈아 가면서 1 -1 1 -1 나가니까 얘는 0이고, 만약 n이 홀수다 그러면 얘는 -1분의 n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으로 가니까 뭐 평균은 수렴하는데 원래 있는 거는 수렴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문제도 살펴보면 요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비슷한 게 이제 나온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AN은 이제 바운디드고 우리가 YN이라는 애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AK들, 근데 K가 N 이상인 애들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에서는 이제 YN이 수렴한다라는 얘기를 보이라고 했는데, 우선은 AN이 바운드니까 YN도 당연히 바운디드가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어쨌든 YN은 AN들 중에서 제일 뭐 큰 거를 고르는데 이미 AN들이 바운디드가 되어 있으니까 뭐 당연히 YN도 바운디드가 되겠죠. 네. 그래서 뭐 YN은 바운디드고, 근데 우리가 YN이 디크리징인 거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Y1을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A1 1 이상인 것들 중에 제일 큰 거, 이것들 중에서 제일 큰 거, Y2는 A2 이상 중에서 제일 큰 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점점 이렇게 Y1, Y2, Y3로 갈수록 이제 우리가 최대 값을 생각하는 개수가 조금 줄어들죠. 뭐 어차피 카운터블이어서 다 똑같긴 한데, 만약에 최대값이 A1에 있었으면은 Y1이 더 크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거를 빼나가고 있으니까 수프리멈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에서 우리가 수프리멈을 찾고 있으니까 수프리멈이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저 뒤에서 만약에 수프리멈이 있었다 그러면은 뭐 Y1, Y2, Y3 뭐 계속 값이 같겠지만, 만약에 그 지점이 넘어가면은 이제는 더 이상 수프리멈이 이제 뒤쪽에 있었으니까 이제 점점 더 뒤로 갈수록 수프리멈이 등장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말로 설명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요 내용들을 이제 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좀 잘 적어 보려고 하시면은 얘기를 하실 수가 뭐 증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조금만 뭐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할 때는 좀 엄밀하게 증명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증명을 하기 전에 얘가 왜 그럴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런 방향을 좀 잘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YN이 B로 베타로 수렴한다라는 거랑 뭐랑 동치냐면, 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모든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N0라는 자연수가 존재하는데, 어떤 자연수냐면 AN이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다. 언제? n이 요 라지 n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는 어떤 n이라는 자연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자연수 k를 찾아줄 수가 있는데 어떤 k냐면 k가 n 이상이기만 하면 ak가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양쪽 방향을 다 증명을 해야겠죠. 그래서yn이 베타로 이제 수렴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A번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yn이 베타로 수렴하니까 어떤 자연수 n0가 존재합니다. 어떤 자연수 n0가 존재하냐면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제 yn-베타가 엡실론보다 작은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한테 필요한 거는 yn이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다. 요게 성립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뭐가 성립하냐면 n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an은 yk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요건 이제 yn의 정의가 그런 거니까 yn은 그 n번째 이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거니까 당연히 요게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용을 해보면은 요 yn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요 an은 yk보다 작거나 같고 yk는 이제 뭐 인덱스가 다르긴 하지만 뭐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죠. 그래서 an이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은 거를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b에서는 어떤 자연수 n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하니까 yk가 베타로 수렴을 하죠. 근데 yk는 디크리징이에요. 얘는 감소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줄어들면서 가는 거니까 얘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겠죠. 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연수 k에 대해서 yk는 뭐 베타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다 되는 거니까 이제 특별한 자연수 여기서 어떤 n이 주어졌다라고 하니까 어떤 자연수 뭐 주어진 자연수 n에 대해서도yn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근데 yn의 정의에 의해서 yn은 수프리멈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 자연수에 대해서 어떤 k라는 자연수가 존재할 건데 어떤 게 존재할 거냐면 y-엡실론보다 큰 게 존재할 거예요. y는 왜냐면 수프리멈이니까 수프리멈인데 거기서 엡실론만큼 빼면은 얘는 이제 더 이상 수프리멈이 안 될 테니까 얘보다 큰 게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존재하는 걔를 이제 k라고 이제 쓰는 거죠, 그렇죠? 어떤 k가 존재하는데 얘는 이제 더 이상 수프리멈이 아니니까. 근데 y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서 ak는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항상 큰 요게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 방향은 이제 a랑 b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거는 yn이 베타로 수렴하는 거를 보이고 싶어요.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거는 베타로 수렴을 한다. 그래서 a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자연수 n0가 존재해서 n이 n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an이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다라 그랬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yn0가 뭐였냐면 얘는 ak들 중에서 k가 n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에서 수프리멈을 고른 거였어요. 근데 모든 뭐 n0 이상이면은 an들이 전부 다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얘도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겠죠. 근데 y는 이제 우리가 디크리징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감소하니까 얘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n이 n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y는 yn0보다 작거나 같아요. 왜냐면 n이 여기 있고 n0가 여기에 있으니까 yn0가 더 큰데 yn0가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아요. 그래서 y는 수렴하고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y는 어차피 우리가 수렴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값이 베타인 거를 이제 보이는 과정인데 얘가 이제 수렴하는 거를 아니까 수렴하는 극한값을 뭐 y 스타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근데 yn이 뭐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뭐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으니까 y 스타는 베타보다 작거나 같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거는 이 y 스타가 정확하게 베타가 된다는 거를 이제 보이고 싶으니까 규律법을 이용을 해서 y 스타가
베타보다 스트릭트하게 작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러면은 이제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엡실론을 이제 양수를 2분의 베타 마이너스 y 스타로 놔요. 이게 0보다 크죠. 그럼 이제 우리가 b를 쓸 건데 b를 쓰고 싶은데 b 아직 안 썼죠. 근데 n이 n0보다 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얘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y n0보다 작죠, 그렇죠? y n0보다 작고 y n0는 당연히 y 스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을 거고 얘는 이제 엡실론을 우리가 요 엡실론으로 골랐으니까 뭐 2분의 이렇게 적으면은 얘는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이 됩니다. 근데 그럼 이제 뭐가 됐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항상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작아요. 근데 우리가 가정을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뒤에 있는 명제를 다시 적어보면은 주어진 n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k가 존재한다. 어떤 k냐면 k가 n 이상이기만 하면 ak는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크다. 이제 이 얘긴데 이제 우리가 보인 게 뭐냐면 어떤 모든 자연수 이제 n0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항상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작아요. 이러면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면 B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떤 자연수가 주어지더라도 그거에 의존하는 어떤 자연수 K가 존재해서 K가 n 이상이기만 하면은 AK는 전부 다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커야 되는데 우리가 보인 거는 n이 이제 어떤 특정 순간 이후로부터는 전부 다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y 스타가 베타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을 수가 없어서 y 스타는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관련 연습 문제나 이제 좀 더 찾아보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하셨으면 해서 낸 건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풀지는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풀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 5번을 보면은 우리가 컴팩트에 대해서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랑 동치이고 또 수열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오픈 커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오픈 커버를 이용한 정의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얘가 컴팩트하다 라는 거를 보일 텐데 사실 우리가 얘가 컴팩트인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면 하이네 보렐 정리라고 해서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면은 이제 컴팩트인 걸 아는데 이제 그 정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오픈 커버를 이용한 좀 정의만을 이용을 해서 한번 풀어보자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고 이것도 연습 문제에 있습니다. 연습 문제 하이네 보렐 정리에 대해서 이제 증명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좀 잘 해보셨으면 해서 문제를 냈는데 요것도 아마 요것도 제 기억에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잘 못 푸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류법을 이용을 해서 컴팩트가 아니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컴팩트면은 모든 오픈 커버에 대해서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존재해야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컴팩트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어떤 오픈 커버가 존재해서 어떤 오픈 커버가 존재해서 A, B는 이 오픈 커버의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로 안 덮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A, B를 반으로 나눕니다. 반으로 나누는데 중점 이제 네, 반으로 나눴으니까 중점이 있겠죠. 반으로 나누는데 뭘 고를 거냐면 우선 요것도 적는 게 좋겠죠. 컴팩트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어떤 오픈 커버에 대해서 A, B는 파이나이트계로 안 덮여요. 그래서 반으로 나누는데 둘 중에 하나는 파이나이트계로 안 덮여요. 적어도 둘 중 하나는 파이나이트계로
안 덮입니다. 왜냐면 둘 다 만약에 finite 개로 덮여졌으면은 그럼 전체도 당연히 finite 개로 덮이겠죠. 뭐 finite 개랑 finite 개 더해도 여전히 finite 개니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만약에 둘 다 finite이었으면은 전체도 finite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우리가 컴팩트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어떤 오픈 커버에 대해서 a, b는 finite 개로 안 덮여야 돼요. 그러려면은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finite 개로 안 덮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짓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반으로 만약에 뭐 얘를 골랐다. 그래서 얘가 finite 개로 안 덮인다. 그러면 얘에 대해서도 또 반으로 나눠서 얘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는 반으로 나눴을 때 둘 중에 하나는 finite 개로 안 덮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a, 얘네들을 이제 어떤 구간 열을 만들었는데 이제 in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얘네들은 finite 개로 안 덮여요. 안 덮이는 애를 만들었어요. 있는 구간들. 그래서 얘는 finite 개로 안 덮이는데 뭐 얘를 이제 어떤 주어진 유한한 구간을 이제 반으로 점점 나눠 가니까 이거의 길이도 0으로 가죠, 그렇죠? 뭐 0으로 갈 뿐만 아니라 뭐 축소 정리에 의해서 얘는 어떤 원소가 존재해요. 어떤 C라는 원소가 존재한다. 뭐 구간의 길이가 0으로 가는 건 뭐 필요하진 않고 어쨌든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원소가 있어요. 그럼 얘는 당연히 A, B의 원소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C라는 원소가 존재하는데 얘는 A, B의 원소이면서 모든 IN에 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오픈 커버를 뭐 O 람다라고 해보면 O 람다라는 기호를 많이 썼으니까 C는 어떤 한 점이니까 C를 포함하는 어떤 오픈 커버 하나도 존재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점 하나짜리를 덮는 것도 당연히 있을 거니까. 왜냐면 전체를 다 덮고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C라는 애를 포함하는 O 람다 제로도 존재해요. 근데 얘는 오픈셋이니까 좀 C라는 게 있고 뭐 O 람다 제로가 뭐 이렇게 잘 존재해요. 뭐 어떤 오픈셋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얘가 오픈셋이니까 점 C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반지름이 존재해서 엡실론 존재해서 이거의 네이버후드 네이버후드를 저희가 표기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네이버후드가 존재해서 얘는 C를 포함하고 O 람다 제로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이런 엡실론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또 마찬가지로는 아니고 구간의 길이가 점점 0으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어떤 요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뭐 적당히 큰 라지 n이 존재해서 n이 라지 n보다 크면 in의 길이가 엡실론보다 작아지는 요런 게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요 라지 n을 고르면은 라지 n번째 구간의 길이는 엡실론보다 작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방금 엡실론만큼 구간의 길이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 구간의 길이가 엡실론이니까 그러면은 C는 IN에 언젠가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IK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O 람다 제로에도 들어가요. 이 얘기가 뭐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IN이 O 람다 제로로 덮였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한 거는 IK들은 파이나이트 개로 안 덮이는 애들을 골랐는데 IN이 어떤 한 개로 잘 덮여요. 그러니까 뭐 유한계로 덮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IN은 유한계로 덮여요. 사실은 이제 하나로 덮이는 거죠. 그럼 모순이죠,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IN들을 만들 때 유한계로 안 덮이는 애들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IN이 하나로 덮이게 됐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축소 구간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점 하나를 딱 찝어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구간의 길이도 0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어떤 한 점이 모든 IN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고 전체가 오픈 커버로 덮이니까 C를 포함한 어떤 한 점을 포함하는 오픈 커버가 존재하고, 그래서 오픈 커버가 오픈셋이니까 이제 C 안에 우리가 어떤 작은 구간을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교롭게도 닫힌 구간 IN들을 만들었는데
걔네들은 구간의 길이가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아까 잡은 그 오픈 커버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작은 구간 안으로 in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점 C가 우리가 잡은 요 모든 구간 in에 들어가는 점 C가 어떤 특정한 점 ik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작은 구간을 어떻게 잡았냐면 오픈 커버 안에 들어가게 잡았으니까 in도 마찬가지로 그 구간 안에 딱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픈 커버 안에도 들어가니까 그 얘기는 ik가 오픈 커버 안에 들어가게 돼서 이제 모순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이제 kn이 컴팩트면 얘네들을 합집합하면은 컴팩트가 되겠는가?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컴팩트가 클로즈드 앤 바운디드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쓰지만 못하는 거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kn은 어쨌든 닫힌 집합인데 닫힌 집합을 계속 합집합하면은 닫힌 집합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닫힌 집합이 교집합에 대해서는 여전히 닫힌 집합이 되는데 합집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안 될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발레를 뭐 하나 잡아보면 kn을 n-1, n이라고 해보면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제 무한히 합집합하면은 0, 무한대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앞에서 컴팩트인 거를 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덮는 얘가 0부터 무한대까지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떤 오픈 커버를 생각을 할 거냐면 마이너스 1, n이라는 오픈 커버를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오픈 커버가 되죠, 그렇죠? 근데 얘는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안 돼요. 만약에 얘가 파이나이트계로 덮였다라고 하면은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는 없는데 파이나이트 서브 커버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제일 큰 거 또 O 라지 n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 n이 파이나이트 계들 중에서 제일 큰 거. 얘는 만약에 O1부터 ON이었다고 하자. 그래서 이제 1, 2, 3, 4 이렇게 되는 애들이니까 ON이 제일 크죠, 그렇죠? 그래서 ON이 KN을 저거를 덮어야 되는데 O 라지 n은 기껏해야 라지 n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KN의 합집합들은 0부터 무한대까지를 다 포함하는 애니까 얘가 n으로 이제 덮일 수가 없죠. 막힐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얘기는 뭐 0, 무한대가 마이너스 1, n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순이죠, 그렇죠? 그래서 서브 커버가 존재하지 않아서 얘는 컴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문제를 좀 같이 풀어봤는데 이제 뭐 좀 어렵게 느끼신 분들도 있고 뭐 좀 쉽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언급을 했던 거 왜냐면 우리가 컨닝 페이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책에 있는 정리를 똑같이 증명하라라고 하는 문제를 내기는 좀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그냥 써오기만 하면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맞힐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좀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책에 있는 정리에 증명을 내는 문제를 내기보다는 좀 생각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좀 막상 보면은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많지 않죠. 아마 4번 문제는 제가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긴 했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 책에 있었던 연습 문제에 있었던 것들이어서 아마 이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좀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중간고사 문제만 풀어보는 걸로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